첫 소식입니다. 김정식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식 구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간부 공무원들과의 상견례만 진행한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취임식을 생략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2일 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선서를 통해 임기 동안 구청장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들과 첫인사를 갖는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전임 박우섭 구청장 비서 출신인 신임 김 구청장은 박 청장의 행정 철학과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전임 박우섭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들을 개선할 겁니다. 그리고 전임 박우섭 청장님께서 만들어오는 담론들을 꼭꼭 채워낼 수 있는 디테일한 강론을 만들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저는 선거 출마 전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것들을 진행할 겁니다. 김정식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업무가 많은 대민 관련 부서를 주목하고 민원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민원부서 그리고 동이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셨던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가고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낸 것들이 미추홀구 초대구청장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식 구청장은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일을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정식 구청장. 새롭게 시작하는 미추홀구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김정식 초대 미추홀구청장이 업무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 김정식 구청장을 만나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저희 구민들에게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2만 우리 미추홀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 김정식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미추홀 시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미추홀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공약을 주로 추진하실 것인지 공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남구는 원돈 심의 대명사가 되었었죠.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추홀구는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인천특별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 그리고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이 존중받고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 미추홀 전성시대를 열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희망찬 미추홀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알림입니다. 남구가 2018년 행복나름이 이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포함한 입주 청소, 소독,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당 1회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향교에서 달빛 공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7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리며 앙상블 크리아츠와 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장명루 등 전통문화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문화예술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이 7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가곡과 성악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소프라노 최선미, 설양무용단 등이 함께 출연하는데요. 문의는 미추홀구 문화예술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안내입니다. 혈압, 중성지방 등 건강 위험 요인 보유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 앱과 스마트 밴드를 통해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사업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는 미추홀구 보건소 주민체력관리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가 지역 수요를 감안한 구직자 요구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다음 달 개원하는 인천보훈병원에 근무할 경비와 청소, 주차, 조리원 등 별도 직군에 대한 공개 채용을 대행했습니다. 구는 지난 7일부터 2주에 걸쳐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전형 등을 통해 응시자 105명 중에서 34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배상록 미추홀구 의원이 제8대 미추홀구 의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배 의장은 구의회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이한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제8대이자 초대 미추홀구 의회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의원 수가 9대 6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인 상황이지만 의장과 부의장직을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이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미추홀구 의회 의장엔 삼선인 더불어민주당 배상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배 의장은 미추홀구 의회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구 의회가 생활 정치를 하는 공간인 만큼 정치적 갈등은 피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건의와 의원님들이 앞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의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봉사자요, 의원님들께서는 서로가 존경받는 그런 의원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엔 삼선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이한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5명의 의원 중 11명의 선택을 받은 이 부의장은 기권을 선택한 나머지 4명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행부를 향한 균형 있는 견제와 협조를 위해 공부하는 미추홀구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의회 정치, 그리고 화합의 정치,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전반기를 맡겨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추홀구 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3개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균형을 맞춰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추홀구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 구의회. 여야 간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구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인천시의회에서 교육청의 행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교육감은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혁신교육 강화입니다. 진보 교육감인 만큼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 확대를 첫 번째 교육 목표로 정했습니다. 향후 4년간 행복 배움학교를 60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체제를 혁신하여 인천 어디서나 최고의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도 강조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챙겨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안전한 급식이 추진되고 유해 물질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체험학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중고등학교 교복비, 유치원 원예 체험학습비 및 무상급식비, 초등학생 현장학습 보험료 및 저소득층 학생 졸업 앨범비 지원 등 우리 인천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 행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육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참여 인사제도 확대를 통해 청렴한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미추홀구가 위생등급제 참여 음식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은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법적 필수 분야와 위생관리 일반 분야, 영업자 개선 유도를 위한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 후 등급이 지정됩니다. 시설과 위생서비스 관리가 우수한 음식점은 구청 위생과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업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과 함께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남준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시의회에 출석해 시정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자길 기자입니다. 박남준 인천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 업무 보고를 가졌습니다. 박 시장은 소통과 참여로 시정 중심에 시민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주도의 시정을 탈피하고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아내기 위해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행정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청 앞 미래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미래광장에서 시청사까지를 연결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선 시청 앞 미래광장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시청과 가장 가까운 공간부터 시민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통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7기 시정부의 진정성을 시민들도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핵심 사업과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 재개발을 지향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힘쓰며 신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입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시의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소통과 협치를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겠습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축을 통해 시민들이 특별 시민으로서 대접받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도 시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소임을 갖고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달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로 소득을 취하지만 가게는 고용 창출이 되지 않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선순환 구조가 막혀 있어 경제 성장 또한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계, 기업 소득 간 성장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연평균 6.6%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각각 6%, 8.1% 증가하여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저성장 문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격차는 우리나라가 2.1%포인트로 다른 OECD 국가 평균인 0.7%포인트에 비해 3배가량이나 더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소득 간 성장률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인 임금과 급여, 자영업,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등과 같은 지표의 증가율이 모두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가계의 임금과 급여로 분배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가계소득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 및 주택자금 차입 등으로 가계의 부채가 예금보다 급격히 증가해 순재산 소득 구성 항목인 순이자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계소득 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소득의 저성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자영업 영역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생존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과당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